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서 전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곧바로 분석 작업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환이나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소비자들의 고객 정보 중에 생년월일만 있지 직접적인 나이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년월일로부터 계산을 통해서 나이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나이 또한 10대, 20대 원하는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또 어떤 물품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가를 또 통계 자료를 내야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처럼 이미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있지만 어떤 변환이 필요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환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 3.1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함수 중에서 if, and, not, or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왔죠.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참일 때와 거짓일 때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값만 결정해주는 if 함수,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이 되게 해주는 and 함수,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or 함수, 이 조건식 결과값을 참, 거짓, 반대로 만들어주는 not 함수, 그리고 날짜를 만들어준 함수 date, 우리가 좋아하는 date? 네, date 함수입니다. 연, 월, 일, 세 개의 인수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날짜형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엑셀에서 날짜 함수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자체가 날짜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로 만들어주기 위한 함수 date 함수가 필요하고 week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건 오늘이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요일이 궁금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엑셀에 weekday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날짜 함수에서 serial number라는 인수 이름이 붙은 것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serial number라는 거는 날짜형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짜를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 하나입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시리얼 넘버로 하루 갈 때마다 일실점과 되는 날짜 값을 가지는데 이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죠. 엑셀이 알아서 이 시리얼 넘버를 날짜로 변환해 주는데 이 weekday 함수는 인수가 날짜 데이터, 즉 시리얼 넘버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return 타입이 있는데 이 return 타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런데 요즘은 일월화수목금토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월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일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return 타입에서 정해주면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return 타입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월화수목금토라면 1이 return 타입 값이 되겠고 생략하게 되면 자동으로 1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월화수목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로 표현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은 월화수목, 미국은 Sunday, Monday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국어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일요일이면 1, 월요일이면 2, 화요일이면 3. 그래서 숫자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또 뭔가 처리를 하려면 이 숫자가 무슨 요일인지
또 체크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ft, mid, right 이것은 텍스트만 다루는 함수들인데 여기 첫 번째 인수를 보면 전부 다 텍스트라고 적혀 있죠. 자,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left 함수는 이 텍스트 왼쪽에서 몇 개 뽑아 주세요. mid 함수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왼쪽 몇 번째부터 몇 개, right 함수는 이 텍스트의 오른쪽 끝에서 몇 개를 뽑아오는 함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함수이지만 생각 외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남녀, 성별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빅데이터 같으면 성별로 뭔가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성별을 분류하려면 우리 주민등록번호 7번째죠. 왼쪽에서부터 7개도 아니고 오른쪽 끝에서 몇 개도 아니고 중간에 7번째부터 몇 개, 한 개의 문자를 뽑아오면 1, 3 남자, 2, 4 여자 정보로 변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hoose, 고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인덱스 넘버가 나오고 뒤에 이 중에서 고르세요를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고 그 메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해서 먹죠. 이 중에서 고르세요인데 몇 번째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번째가 바로 이 인덱스 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르고 싶은 값은 이렇게 뒤에 있고 몇 번째 고를지는 여기에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위크데이와 연결해서 얘기해 본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나는 몇 번째 값을 가져오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choose 함수를 이용한다면 여기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적고요. 인덱스 넘버에다가 1을 적게 되면 첫 번째인 월이 선택되고 인덱스 넘버에 3를 적게 되면 세 번째인 월, 화, 수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choose 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고를 때는 아주 편리한 함수가 되겠고요. 순서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3.1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전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곧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도 거의 10몇 개 아니거든요. 잘 보면 여기 246이죠. 245개의 주문 번호가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최종 목표는 이거다. 이거죠. 요일별로 들어온 주문 수를 계산해 보니까 자, 보입니까? 토요일 엄청나게 적죠. 일요일도 좀 작은 편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원들이 직장인들이 월화수목금 회사에 가서 심심할 때마다 쇼핑하는 거죠. 그런데 주말에는 못하니까 주문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핑 사이트들은 주말이면 무료 배송 아니면 추가 할인 쿠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 같은 경우도 장바구니에 넣어뒀다가 주말에 구입한답니다. 뭐 가끔 놀러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런 게 바로 빅데이터 활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수집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먼저 주문 코드를 만들어낼 건데,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거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빡빡하게 코드가 번호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밑줄이 있으니까 이 알파벳이 눈에 팍팍 띄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본 거고, 이거는 주문일 날짜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주문 코드로부터 알파벳을 이용해서 품목을 구분해 넣은 거고, 이 두 가지는 최종 이 결과를 위해서 요일이 필요한데 주말은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주문 코드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갈 테니까 책을 같이 보면서 해도 좋겠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빠른 채우기는 뭔가가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기 한 거 취소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10행부터 246행까지 10행머리글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우클릭, 우기 아니고 좌우할 때 우클릭입니다. 그리고 숨기기 취소. 데이터 많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주문 코드 180601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 품목을 알려주는 알파벳 사이에 밑줄 그리고 J01 엔터 눌렀고, 이제 엑셀에게 학습시키는 거죠. 다음 1 벌써 학습하고 쭉 미리 채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해서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제 숨길게요. 그냥 할까요? 자, 주문일, 그 다음에 주문일 날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짜 정보는 여기 2018년 6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를 입력할 때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는 데이터 함수 D만 쳤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데이트 괄호 열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복잡한 수식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수식을 자꾸 중첩을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직접 2018 연이죠. 그리고 6월 그리고 1일 괄호 닫아서 데이터 함수는 연, 월, 일 3개 인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 엔터 누르니까 날짜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표시 형식도 자동으로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데이터 함수는 제대로 쓴 거고, 이제부터 문제는 이대로 따닥 누르게 되면 모든 날짜가 똑같아지겠죠. 컨트롤 Z.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인수를 누구를 이용하도록, 주문 코드에 있는 날짜를 이용하도록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복잡한 수식에 갔다면, 또는 내가 수식이 자꾸 틀린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함수 마법사 띄워서 해볼게요. 자, 이 수식에 가서 함수 이름 클릭하고 fx 눌렀더니 인수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2018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무조건 2018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연히 전부 다 2018이지만, 자, 이어를 지우고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타이핑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함수를 배웠냐면 텍스트 함수 배웠습니다. left, right, mid 함수. 왼쪽에서 두 개가 연도 끝 두 자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left 함수,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주문 코드에서 몇 개를, 두 개를 뽑아와 주세요. 했더니 오른쪽에 1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onths도 바꿔야 되겠죠. 자, months는 왼쪽에서 두 개가 아니고 18 다음에 06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네. 주문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몇 개요? 두 개. 6. 맞아. 다음 day. 자, day는 역시 중간이겠습니다. 중간에 어디 주문 코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서 두 개를 골라 오시오. 자, 앞 시간에 앞에서 이제 시리얼 넘버 얘기했습니다. 엑셀은 날짜를 1부터 시작해서 1일, 2일, 3일 아마 이 날이 6727일에 해당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는 1918년 6월 1일에 해당하나 봅니다.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 따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2018년이 아니고 1918년이죠. 자, 엑셀은 날짜 끝에 두 자리만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1900년대 날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라 1900년도 연대가 전혀 아는 게 없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1900년도가 훨씬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견된 것도 처음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두 자리만 써주게 되면 1900년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2000년도로 만들어 주느냐. 가끔 어떤 학생들은 더하기 2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거는 나중에 연도가 바뀌면 또 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쓰는 이유는 한번 수식을 만들어 두면 그 수식을 굳이 손대지 않고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맞게 결과가 나오게 해야만 제대로 엑셀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죠. 자,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left 함수 B2부터 B2의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 오시오 하게 되면 여기 결과가 문자 1, 문자 8 주의해야 됩니다. 텍스트 함수는 결과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 놨죠. 근데 이거를 이제 2018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연산자, 덧셈 연산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2000을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수식에서 연산자가 중요할까요? 피연산자가 중요할까요? 피, 수동이죠. 당하는 거죠. 연산자가 중요합니다. 연산자가 더하기니까 당연히 피연산자가 숫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왼쪽은 2000인데 뒤에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텍스트 18이거든요. 그렇다면 엑셀은 가능한 사용자가 요청하는 일을 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이 텍스트 18을 뭘로 쌍따옴표만 떼버리면 숫자 18이 되네. 그래서 2018이 됩니다. 이렇게 덧셈을 이용을 해두면 나중에 주문 번호가 19 어쩌고 저쩌고다. 그랬을 경우에는 얘가 19가 되고 2019가 되겠죠. 자, 지금 얘기한 거 이 연산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10 더하기 3 하게 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컴퓨터는 숫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가능한 숫자로 변환해서 13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런 건 안 돼요. A는 숫자가 될 수 없겠죠. 가능한 것만 해준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번 넣어보죠. 자, C2에 가서 그리고 fx
불러서 여기 left 뒤에다가 2000을 더해도 좋으나 앞에다가 붙였게요. 왜냐하면 2000 몇 년도란 느낌이 있으니까 느낌 아니까 확인. 그리고 따닥 하겠습니다. 네, 주민일까지 완성했고요. 이제 분류 가볼게요. 자, D2를 클릭하니까 엄청나게 긴 수식이 들어와 있죠. if 안에 중첩이 되어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많이 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타이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수식을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자,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고 나는 지우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이 분류는 뭘 이용하느냐면 이 주문 코드에 있는 이 알파벳 J인지 얘 같으면 P죠. 얘 같으면 S. 이 알파벳 이용해서 분류를 하니까 이 알파벳을 뽑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보면 알파벳 뽑아오는 게 어디냐면 자, 우리 셀에서 따닥하니까 가운데 정렬이라 수식이 쫙 퍼져서 앞에 게 안 보이는 관계로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id 중간에서 B2 중간에 8번째부터 1개를 뽑으면 J라는 문자가 되겠죠. 이 mid 함수가 여기도 mid가 나오니까 한 가지 팁이라면 내가 이 함수를 계속 쓰겠다. 그렇다면 미리 복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빈 곳에 가서 해볼게요. 는 mid 주문 코드에서 왼쪽에서 180601 밑줄 P 8번째네요. 8번째부터 한 개의 문자를 뽑아오시오. J 맞게 나오네. 그 다음 마우스로 뒤에서부터 들어가면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Ctrl C 셀을 복사하면 수식 그대로 복사되지만 셀 안에 있는 내용을 범위를 잡으면 있는 그대로 텍스트가 복사가 되고 상대 설 때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수정 안 하고 Escape 쳐서 빠져나왔고요.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분류해 갑니다. 있는 거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는 if 함수를 써서 그리고 Ctrl A 누르는 거 예전에 소개했고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주문 코드에서 뽑아왔는 알파벳이 무엇이라면 J라면 J 스치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J라면 무슨 값? 우리가 좋아하는 진 종류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 진 외에 책에 뭐가 있습니까? 아마 한번 볼게요. 원피스와 스웨터와 티셔츠와 기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f가 3번 더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인수 안에 함수를 중첩하려면 여기에 if 지금 현재 똑같은 if라서 if인가 보네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함수를 또 썼느냐에 따라서 if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if 클릭 자, 좀 전에 우리가 복사해 둔 거 있죠. Ctrl V 아니라면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면 P라면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 한 가지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죠. A4용지 빈 거 하나 갖고 있다가 내가 잘 틀린다, 주의해야 된다, 시험에 꼭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적어두면 시험 칠 때 이 A4 종이 한 장만 들고 있으면 내 학점이 B에서 A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 엑셀에서 함수를 쓸 때 정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일 때는 앞뒤로 똑같은 쌍따옴표를 빼먹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P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 꼭 있어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 P는 원피스
그리고 탭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또 셋 중에 하나이겠죠? if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 복사는 요번에는 s 이면 스웨터. 여러분도 빨리 치고 있나요? 좀 빠른가요? 이미 한번 두세 번 녹화를 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스웨트고 그 다음에는 역시 또 중첩 if 컨트롤 V. 자, S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남은 게 티셔츠 아니면 기타.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T라면 티셔츠. 심심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자, 우리가 함수를 중첩할 때 인수대화 상자에서 확인은 언제? 마지막 한 번만 눌러라라고 얘기했죠. 중간에 눌러버리면 다시는 열리지 않으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인수에만 중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 if 함수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자, 인간 승리죠. 그리고 따닥. 자, 따닥은 연속된 곳까지만인데 여기에 스웨터가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마 스웨터 똑같은 수식이겠죠? 아니라면 드래그도 되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따닥 해서 다 채워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주말, 평일인지 주말인지 검사하는 겁니다. 05번이네요. 04번입니다. 자, 주말인지 평일인지는 월화수목금 평일, 토일, 주말이잖아요. 월화수목금인지 어떻게 알지? 요일을 알려준 함수 weekday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weekend죠. 자, weekday 함수를 이용하면 요일을 숫자 정보로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내가 입력해 놓은 수식에서 weekday야 C2 날짜의 요일 정보를 알려주라. 2018년 6월 1일입니다. 얘가 1이라면 왜 1이라면 weekday는 1월 화수 목금 토를 1, 2, 3, 4, 5, 6, 7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숫자 1이겠죠. 그래서 일요일이라면 주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 토요일도 주말이죠. 그렇다면 이 조건에 1이거나 토요일은 1, 2, 3, 4, 5, 6, 7입니다. 7이니까 월 함수 써야 되겠다. 알겠죠? 자, 함수가 복잡해지면 인수대화 상자 이용하는 게 편해요. 자, if 함수 누르고 fx 클릭. 자, 여기 weekday 앞에 가서 or 함수야. 첫 번째 조건 1이거나 콤마. 두 번째 조건 손으로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요거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콤마 다음에 가서 컨트롤 V가 얼마이면 7이면. 자, 주의해야 될 거 괄호 닫기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엑셀이 빨간색 눈이 나빠서 보라색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색깔을 구분해 주니까 괄호 맞게 짝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따다. 네,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일. 솔직히 네 번째 녹화를 하니까 이렇게 좀 빨라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일 합니다. 이 요일은 앞에서 소개했던 choose 함수를 이용을 해 볼 건데요.
사실 if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weekday가 1이면 일요일, weekday가 2라면 월, weekday가 3이라면 화. 근데 if 자꾸 중첩하려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이거를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1, 2, 3, 4 순서대로 뭔가를 선택하는 choose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그리고 choose 여기 있네요. 따닥. 자, choose 다음에 날짜 주문일 클릭 그리고 콤마입니다. 자, 여기서 직접 일월화수 목금토 텍스트 넣어줘도 되는데 뭔가나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 마법사를 띄워볼게요. 자, fx 눌러봅시다. 인덱스 넘버에 C2가 들어가 있고 이 C2는 날짜잖아요. 1, 2, 3, 4가 아니고 자, 1, 2, 3, 4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weekday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넘버에 weekday 함수야 C2 셀의 날짜의 요일 정보를 숫자로 알려다오 했더니 오른쪽에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자, 인덱스 넘버이고 두 번째 인수에 가면 인수 이름이 value 1이죠. 자, 만일 인덱스 넘버의 값이 1일 때는 너 무슨 값으로 줄까? 1. 탭. 그렇죠? 칸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월. 탭. 그 다음 화. 탭. 수. 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목, 탭, 금, 탭, 토. 그죠? 자, 워낙 칸이 부족해서 여유 있는 칸이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보면 100몇 개가 쭉 있죠? 자, 그리고 확인. 자, 수식 설명해 볼게요. weekday 함수는 1, 2, 3, 4, 5, 6, 7 정보 중에 하나를 알려준다. 1일 때는 첫 번째 1, 2일 때는 두 번째 월, 7일 때는 마지막 토. 이렇게 날짜, 요일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다 했더니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 요일 정보 중에 일이 몇 개, 월이 몇 개, 화가 몇 개 계산을 해서 통계 자료를 더 구해 주네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미리 넣어둔 겁니다. 아마 다음 시간쯤에 소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count if 함수가 정말이지 엑셀에서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count if나 count ifs로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예고 나오잖아요. 예고 안 보면 드라마 다 안 본 것 같잖아요. 예고입니다. count if.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함수. 다음에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로부터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되도록 전처리를 했고 이것도 하나의 최종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트를 딱 그려보면 월화수목금은 별 차이 없는데 토요일 날 확 떨어지더라 라는 것. 그래서 쇼핑 사이트들에서는 주말에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 이거죠. 이제 도서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서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엑셀을 배우면서 조금 당황하지도 않을까 생각하네요. 자, 예전에 빅데이터 개요 소개하면서
아마존에서 사용자, 구매자죠. 구매자가 책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어떤 책을 한 권 열심히 보고 있는 동안 이런 책도 사보세요 라고 추천 목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책 판매율을 많이 높였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또 다른 책을 추천할 때 가장 많이 살 것 같은 책을 추천해야 될 텐데 그런 책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엑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생소한 내용이 조금 나오네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하기 위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직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고객 100명, 뭐 사실 빅데이터라면은 훨씬 많겠지만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목표니까. 자, 고객 100명의 도서 구입 자료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컴퓨터 코딩을 초등학생도 가르치잖아요. 그때 추상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에서의 추상화, 이거 뭐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는 걸 추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누가 봐도 자동차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고 문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이런 거 없어도 차인 걸 다 안다는 거죠. 이런 추상화 개념이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좀 적용이 됩니다. 자, 고객 100명의 이름이 뭔지 주소가 뭔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객 100명에게 이렇게 번호를 붙인 거죠. 1번부터 100번 고객. 또 이름 같은 건 개인정보니까 밝히면 안 되는 거고. 자, 번호로 추상화했고 그 다음 이 사용자에게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뭐다? 어떤 책을 구입했다, 안 했다 이거죠. 이거를 구입했음, 구입 안 했음 이렇게 일일이 글자로 넣는다는 거는 데이터 입력 시간도 힘들 뿐더러 보고 분석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어떻게 추상화했다? 구입했어, 구입 안 했어. 우리 컴퓨터에서는 논리값 참, 논리값 거짓을 숫자로도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야, 나 커피 먹고 싶은데 너 잔돈 있어?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제 인간성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 하나요? 나 영원도 없어. 영원도 없어. 자, 0이 거짓입니다. 0이 거짓인지 1이 거짓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거예요.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고 이 참 거짓을 엑셀에서는 true, false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책을 구입했다 안 했다를 다 줄여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냥 1. 아, 이 사람은 종류 1. 책을 구입했구나. 0. 안 했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 자, 정형화하는 방법, 구입했을 걸, 구입했다네, 구입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1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복잡해 보이죠? 제 눈에는 더 단순해 보이지만 고객 100명에 대해서 책 몇 권, 8권, 여기는 권이 아니고 사실은 종류거든요. 자, 종류 8가지에 대한 구입 여부가 일령으로 쭉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구해진 거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일단 여기는 첫 번째 종류의 책을 구입한 고객에게 이런 것도 구입해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할 때 어떤 책을 추천하지 이겁니다. 그럼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책을 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종류 3의 책을 제일 많이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종류 3에서도 잘 팔리는 종류의 책들을 이렇게 이런 책도 있어요 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22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여러분이 이 시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1이라는 숫자에다가 1을 곱하면 당연히 1이죠. 1이라는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1은 우리가 종류 1의 책을 구입했어요를 의미하는 거고, 이 뒤에 거는 종류 2의 책을 구입했어요를 표시하는 정보라고 했을 때 책 둘 다를 구입했을까? 1번은 구입했는데 2번은 구입 안 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여기 데이터가 1, 0으로 구분되어 있죠? 두 개를 곱하면 나온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 1번 책을 구입한 사람이 2번 책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구입한 경우, 구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곱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1번 책도 구입했고 2번 책도 구입했고 곱하면 결과가 1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건 구입했는데 두 번째 건 구입 안 했어요. 곱하면 0이 되죠. 우리는 이 최종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1번, 2번 또 구입했고 이 사람은 2번 데이터는 2번 종류의 책은 구입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 1번 책을 구입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종류의 책을 구입 여부가 이렇게라면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1번 종류의 책을 산 사람들은 거의 다 4명이나 2번 책 종류의 책도 사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 개를 그냥 곱한다는 거죠. 곱해버리면 샀어, 안 샀어가 되죠. 무려 4명이나 2번 책도 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이처럼 1, 0을 가지고서 더한다거나 곱한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거 참 많이 이용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생소한 얘기지만 이해를 해둬야만 빅데이터 처리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시터에서 직접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숫자를 곱해서 하는 거 하기 전에 논리적인 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부터 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결과 수식이 일단 있네요. 자, 이 1번 고객의 정보, 첫 번째 종류의 책을 구입했으면서 두 번째 책도 구입했는지 정보를 여기에 1 아니면 0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곱셈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우리가
얻은 기본 자료죠. 여기서 우리는 기준이 지금 종류 1입니다. 이 사람이 종류 1을 구입했으면서 뒤에 나오는 종류 2도 구입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이것도 1이면서 이것도 1이냐? AND 함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건 AND야 파랑색 종류 1 값이 1이고 빨강색 셀 값도 1이니 묻는 거죠. 자, 이 두 개가 1이라면 종류 1도 구입했고 그리고 종류 2도 구입했다. 이 AND 함수의 결과가 true라면 그죠? 그렇다면 아, 당신 종류 2도 구입했군요. 그렇지 않다면 종류 2는 구입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몽땅 절대 참조도 아니고 몽땅 상대도 아니고 앞에만 달러 붙어 있는 혼합 참조가 나왔죠.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종류 3, 일본 고객이 종류 3도 구입했는지를 계산하는 수식이라면 파랑색은 고정이죠. 일단 종류 1이 1이면서 그 다음 종류 3. 그래서 빨강색 부분은 변합니다. 그죠? 변한다. 그러나 파란색 부분은 고정이다. 그러므로 이 비열이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가더라도 파란색이 C열, D열로 바뀌지 않게 B4의 B가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에 반해서 빨강색은 옆으로 가야 되겠죠. 종류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개 해결한 것이 저번에 혼합 참조 얘기할 때는 이 수식을 밑으로 한 셀 아래로 옆으로 한 셀 이동했을 때에 수식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체크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은 옆으로 가는 것 먼저 해결했습니다.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을 때 빨강색은 옆으로 가야 되나 파랑색은 고정이라서 여기에 달러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은 게 밑으로 복사할 때도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밑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2, 두 번째 고객은 첫 번째 종류를 구입했으면서 두 번째 종류도 구입했을까? 자, 이 수식을 밑으로 복사를 했을 때 고객이 달라지니까 일단 행번호는 바뀌어야 되겠죠. 행번호가 4에서 5행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아, 이 4와 이 4는 5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가 맞네 까지 해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해보면 어느 게 상대고 어느 게 절대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수식 입력해 봅시다. 자, 여기 잠시만요. L4에 셀 포인터를 두고 할게요. 자, 나는 수식이에요. 그리고 이 고객 1이 셀이 잠깐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 사용자 고객 1의 종류 1. 좀 전에 우리가 AND 함수 써야 돼. if 함수 써서 해야 되니까 if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띄워서
논리식. 자,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ND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AND 함수야. 뭉? 아니고요. AND 자, 고객 1의 종류 1. 그냥 할게요. 일부러 틀린 거 고치는 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입을 했고 1번을 구입했으면서 1번 또 구입했느냐. 아, 이상하네요. 왜 2번 물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1번을 구입했으면서 종류 2, 3, 4 옆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수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랬다면 당신은 두 종류 다 했군요.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종류는 구입하지 않았군요.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밑으로 먼저 확인, 그 다음 오른쪽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수식을 가지고서 밑으로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안 맞죠? 어떻게 안 맞나요? 1번을, 종류 1번을 구입했으면서 종류 2를 구입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종류 2만 테스트하죠. 이 C4는 사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랬다, 그죠? 이 셀로 고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 B4가 C4로 바뀌면 안 되네. 항상 원본 첫 셀에 와서 수식을 고쳐야 된다 했습니다. 첫 셀에 와서 이 B4 따닥 더블 클릭한 후에 펑션 키 F4 둘 다 딸딸 아니죠. 한 번 더 F4 또 눌러주면 B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 그리고 아래로도 복사했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요. 3번 행. 3번 행을 내가 일단 색깔을 한번 채워서 보여볼게요. 자, 3번 고객은 이 종류 1을 아예 구입을 안 했죠. 종류 1을 아예 구입 안 했으니까 종류 2와 3, 4, 5, 6을 사든 말든 우리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죠. 종류 1을 구입했으면서 다른 책도 구입했는지를 결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D6가 1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N6을 보면 무엇으로? 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 결과, 그렇다면 이 열의 잠시만요. 이 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이 합은 여기 밑에 표시됩니다. 보입니까? 엑셀창 제일 아래에 개수 8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굳이 함수를 안 써도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내용이에요. 범위를 잡고 여기 밑에 가보면 합계는 6이고 숫자 개수는 8, 데이터가 있는 셀 수, 카운트 아닙니다. 카운트 A 함수, 데이터가 있는 건 8개고 평균은 0.75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함수 안 쓰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 6개다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일단은 자동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자동 합계 엔터 키를 누르고 그 다음 이 수식을 옆으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종류 1 같은 경우는 1을 샀으니까 1도 샀겠죠. 그래서 몽땅 40이 나오는 거고, 그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 104열에 가서 자동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수식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랑 다르죠. 당연히 작아지겠죠. 여기는 무조건 각각의 종류마다의 합이고 여기는 1을 구입했으면서 종류 2도 1을 구입했으면서 종류 3도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작아지겠고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누가 종류 3을 가장 많이 추가로 구입하구나. 그 다음에는 종류 2와 종류 6은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추천 탑 3 한다면 종류 3과 종류 2, 종류 6을 추천 목록으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end 함수, to 이런 거 안 쓰고 정말 줄여서 간단하게 생각만 낸다면 쓸 수 있는 수식 앞에 설명한 대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녹화하기 때문에 자꾸 화면이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이제 곱셈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잠시 이 셀들을, 이 열들을 조금 가립시다. 자, 범위 잡아서, 범위를 잡아, 무선 마우스인데 정말 잘 안 되네요. 범위를 잡아서 우클릭, 숨기기. 자, 요 밑을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곱셈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 하니까 이거 두 개의 식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여기 가서 해도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W4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종류 책을 구입했어요. 그렇다면 1이겠죠. 곱하기 두 번째 종류 책도 구입했어요. C4를 곱하면 된다. 공식적으로 알아둔다면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느냐를 평가하고 싶다면 곱셈으로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하기 하면 안 될 텐데 더하기도 되겠네요. 더하기 하면 이제 둘 다 0일 경우에만 0이고 나머지는 1이거나 2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해서 1 이상이면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어쨌든 곱하기는 and라는 것 꼭 기억하고요. 자, 엔터 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 절대, 혼합 체크해야 되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참 마우스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 한 줄 내렸습니다. 그리고 따닥 해서 수식을 보니까 종류 1 구입하고 종류 2 구입하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수식을 그대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닥 해서 셀 내용을 볼게요. 뭔가 느꼈습니까? 자, 이 자리에 지금 X4 자리에 들어갈 수식은 종류 1도 구입했고 종류 3도 구입했고를 해야 되는데 파란색이 종류 2로 바뀌어져 버렸죠. B4가 C4가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비고정이다. 그렇다면 원본 셀에 가서 B4를 앞에 달러가 붙게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고 이 수식을 왼쪽으로도 복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잘못해서 수식이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무조건 이스케이프로 ESC 키를 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 행을 밑으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합계 구하면 옆으로 가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미리 안 찍어놔서 없네요. 그런데 우리 기억을 하죠? 여기 22라는 것.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책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인 거. 자,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수식을 입력할 때 잠깐만요. 이게 펜 단축키하고 헷갈려서. 자, 여기에 수식을 옆으로도 드래그하고 밑으로도 드래그하고 두 번 드래그 했잖아요. 이거를 한 번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기서 하지 말고 옆에 가서 할게요. 자, 내가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 범위를 잡고 나니까 시작 범위 셀은 하얗게 되어 있죠. 항상 엑셀은 너 어디서 시작했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타이핑을 합니다. 0.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범위 잡은 것에다가 몽땅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복사해주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니까 다 0이 들어갔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면 내가 좀 전에 여기서 수식을 하나 고쳤는데 이 수식을 옆으로도 그리고 다시 범위 잡고 밑으로도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애초에 잠시만요. 범위를 잡고 이 수식을 고친다는 겁니다. 일부러 해보는 겁니다. 자, 둘 다 F4를 눌러서 둘 다 딸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복사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했던 것과 다르게 파란색이 둘 다 달러 붙어 버렸기 때문에 3번 세 번째 고객이 자기 거 종류 1이 아니라 너무 거랑 하죠. 오랜만에 쓰네요. 너무 거. 남의 것이랑 곱하기를 해버리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또 고치죠. 뭐 범위 잡고 여기 가서 F4 눌러서 앞에만 달러 붙게 하고 뭐 누른다? 컨트롤 엔터 키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배열 수식이 나오는데요. 배열 수식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이 배열 수식은 고수들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격증을 딸 때 크말 1급 같은 자격증을 딸 때도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지식인 씨한테 물어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답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할 사람들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처음 엑셀 사실 함수를 배우고 나면서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빅데이터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령으로 변환한다든지 날짜로부터 요일 정보만 뽑아낸다든지 또 그리고 이런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령의 변환을 필요로 한다거나 곱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얻는 결과값을 구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빅데이터라 하면 전문적으로는 하둡 같은 것을 써야 되지만 엑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